네, 안녕하세요. 환경보건 자료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김성윤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제 13강 혼합 모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로 Mixed Effect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혼합 또는 Mixed Effect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함께 한 모델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GLM 또는 회귀분석에서 보셨던 그런 파라미터들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정효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효과는 랜덤 효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repeated measurement를 한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사람에게 시차를 두고서 여러 번 측정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ordinary least square로 모델을 만들면 가정에 위배됩니다. 일반적인 회귀 분석, 즉 ordinary least square mean을 분석하게 된다면 잔차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른 회귀 분석 방법을 써야 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대한 사례 여러분들이 미리 겪었었던 것은 페어리티 테스트에 관련된 것입니다. 페어리티 테스트는 우리가 회귀 분석적으로 즉 리니어 모델로 풀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전에는 페어리티 테스트 했었죠. 당시에 그냥 어떤 두 그룹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한 그룹은 치료 전에 관련된 부분이고 하나는 치료 후에 관련된 부분이다. 사실상 같은 사람에게서 두 번 측정한 것이죠. 그 경우 우리가 페어리티 테스트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사람마다 베이스라인이 좀 달랐었죠. 그렇게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생각하신다면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아무튼 어, 여러 어, 동일한 대상에게서 여러 번 측정을 했을 때는 일반적인 회귀 분석과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대안은 리니어 믹스드 이펙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슬라이드에서 약칭 LMN이라고 쓴 것이 이 믹스 이펙트 모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니어 모델이고요. 랜덤 이펙트를 모델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개인차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차라는 것은 이따 랜덤 인터셉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의 베이스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랜덤 슬롭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개인마다 보일 수 있는 슬롭이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보신다면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에 대한 모델을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이 모델 결과의 아웃풋 갖고서 within subject, between subject 관련된 variance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어떤 뜻인지 모르더라도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크로스 섹셔널한 데이터를 볼 경우에 단면 연구를 할 경우와 쭉 추정 연구를 할 경우가 있겠죠. 추정 연구는 이제 롱기튜디널 스터디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데 이 산점들을 보시게 된다면 나이가 증가할수록 혈중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겠습니다. 점점 떨어지는 듯한 경향이 보이죠. 이것이 만약에 크로스 섹셔널한 데이터다라고 한다면 단면적 연구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내 나이가 증가하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나요? 자, 같은 데이터인데 잘 들여봤더니 이것은 크로스 섹셔널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이 선으로 연결한 것이 모두 같은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의 소속이 밝혀지니까 이 점들이 나이가 증가할수록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 젊은 사람에서부터 나이 든 사람에서까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속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접근 절차도 다르고 적용해야 될 모델링도 다른 것입니다. 그 리스 스퀘어민도 역시 같이 적용할 수 있는데 일단 리니어 믹스드 이펙트 모델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것인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얘기함에 있어서 랜더마이즈 컴플리트 블락 디자인이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
말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신다면 아마 이런 그림들 비슷한 걸 보시게 될 거예요. 로케이션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블락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블락 내에는 색깔이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다른 조합들로 있는데, 색깔의 구성은 똑같죠. 자, 우리가 이 블락 디자인이라는 것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사례가 농업 관련된 연구였습니다. 밭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16조각을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스티사이드, 즉 어떤 비료 또는 농약의 효과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16조각을 내고 여기다가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한다면, 나란히 본다면 이것이 아주 공평하고 적절한 연구 설계일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앞에 물이 흐른다던가 아니면은 여기가 유난히 비옥한 부분이 많고 여기 돌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페스티사이드의 효과 또는 뭐 비료 효과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 가정에는 이 어떠한 이 블락도, 그러니까 어떠한 구획 조각들도 모두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은 이 각각이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랜덤하게 뽑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 네, 그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16조각을 내는데 이것을 4개의 큰 그룹으로 나눠 놓고 각 그룹에 1, 2, 3, 4를 서로 다른 랜덤하게 뽑아서 배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쪽 부분보다 좀 비옥하거나 척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편차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블락 안에서의 효과를 우리가 본다면 블락 안에서는 이게 랜덤하게 뽑힌 것이니까 이 페스티사이드의 효과를 우리가 좀 더 잘 측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가 우리가 RCB, 즉 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블락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블락들이 위치하는 곳이 다릅니다.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가 리스판스를 측정함에 있어서 사이트, 즉 로케이션별로 또 블락, 트리트먼트 차이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떻게 볼까요? 병원별로 어떠한 약이 잘 듣는지 조영제일 수도 있고 치료제일 수도 있습니다. 본다면은 병원 안에다가 여러 종류의 조영제를 해놓고 판매 실적이 어떤지 서로 비교를 해봐야겠죠. 어떤 병원은 원래 잘 나가는 병원이 있을 테니까 병원 통제도 될 것이고, 그렇다면 병원이 블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조영제가 이제 트리트먼트 효과가 되겠죠. 또는 우리가 여기서 인 것처럼 구획별로 비료 종류의 수확량을 볼 때 구획도 우리가 블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블락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사이트로 우리가 나눠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부위별로 케미칼이 어떻게 생겨날까? 이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독성 물질이 있는데 시험에는 한번 냈었죠. 주위에 등에다가 4군데 그 털을 깎아놓고 4물질을 발랐습니다. 각각 다른 여러 쥐들한테 실험을 했을 때 그것들을 오디너리 레스트 스퀘어면으로 분석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부르는 위치를 우리가 랜덤하게 바꿔준다면 그것도 이런 RCB 타입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미가 있을 때 그 어미에서 이제 태중 임신한 어미쥐에다가 어떤 물질을 투여했는데 그 자손들에서 어떤 환경 호르몬의 이펙트가 있는지 보려고 할 때 그 자손들은 어미의 새끼들이니까 한 배의 효과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이런 RCB 개념으로 생각해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신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메인 이펙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블락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이 블락 효과를 통제하고 나서도 실제 각각의 트리트먼트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블락 이펙트를 통제하고서라도 실제로 트리트먼트 효과가 존재하는지 살펴보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 알파로 쓴 것들이 픽스드 이펙트, 즉 고정 효과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B라고 표현했었던 이 부분이 랜덤 효과에 해당됩니다. 조금 더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례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어미쥐의 새끼들 현재 팩트박스가 꺼져 있습니다. 에 팩트박스를 켜고 다시 말씀해 보세요. 어미쥐에서 나온 새끼들은 이게 우리 클러스터 데이터 또는 네스트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어떤 반에 소속돼 있고 그 반은 또 더 넓게 본다면 학교가 되겠죠. 이렇게 네스티드 데이터 또는 클러스터 데이터라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우리가 믹스 이펙트 모델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복 측정에 있어서도 시차를 두고서 쭉 추적 조사하는 경우 또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경우고 연습 문제와 여러분들이 풀게 될 또 다른 사례를 본다면은 서브젝트가 있고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한 사람에게서 여러 개의 리스판스를 얻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사례입니다. 여기 보신다면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지만 색깔이 다르죠. 서로 다른 색깔들은 서로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은 이렇게 선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떤 물질의 농도가 회차가 증가함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 사람의 평균을 낼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꾸준히 일정하게 노출되지만 어떤 사람은 오르내리는 경향이 좀 심하겠죠. 이런 것 없이 전체가 모두가 독립이고 크로스 섹션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평균을 내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각 사람들마다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죠. 이런 위에 보이는 이 데이터들은 사람마다 쭉 늘어놓고 그 사람들의 평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평균은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표시했고요. 원 데이터들은 까만색 점으로 표시했고 이걸 박스 플러스 묶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출된 정도가 굉장히 폭이 좁죠. 한 개만 측정된 경우도 있고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노출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같은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데이터를 무시해버리고 정보를 무시하고 모두 평균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보이는 빨간색 점이고요. 점점점이고 각 사람마다 평균을 내고 그 평균을 또 낼 수가 있겠습니다. subject specific mean을 내고 그것의 평균을 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점점점 까만색 점입니다. 그리고 믹스 이펙트 모델로서 전체적으로 이 퍼져 있는 정도를 다 고려했을 때 전체 평균이 얼마일까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믹스 이펙트 모델로서 추정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믹스 이펙트 모델 할 때는 반복해서 했었지만 시차를 두고서 같은 사람에게 반복 측정할 때입니다. 이 경우 시차가 단지 인터벌만 주고서 반복한 측정이냐 아니면 시간에 따른 효과가 있느냐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성장하는 경우 또는 감소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거는 완벽한 어떤 독립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믹스 이펙트 모델에서는 그것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잔차의 콜리레이션이 어떻느냐에 대한 부분을 모델에 반영시키면 되거든요. 또 당연히 그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베이스라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랜덤 인터셉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고 랜덤 슬로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 미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y라는 것들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종속 변수가 되겠죠. x라고 하는 것은 요거지 행렬식으로 표시했습니다. 소위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말하는데 아무튼 여기 데이터가 여기 x에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거는 복잡한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베타는 우리가 지금까지 LM 펑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정하고자 했었던 파라미터들입니다. 즉 인터셉 또는 슬로프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E는 잔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 민이고 믹스 이펙트용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텀이 하나 더 들어가죠. 이거는 랜덤 이펙트를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봤었던 익숙한 이 형태는 여기가 픽스드 이펙트입니다. 제가 이 전체가 아니라 여기라고 말했는데 여기가 픽스드 이펙트입니다.
여기는 굳이 주목하지는 않았었지만 여기는 랜덤 이펙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이 픽스 이펙트, 고정 효과라고 말했고요. 여기는 랜덤 이펙트라고 말했는데 여기가 랜덤이라고 여기도 랜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랜덤 이펙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레벨 1, 레벨 2로 굳이 구분을 했는데 자, 여기 같은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풀어서 쓴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 그냥 두 개를 합쳐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베타의 이야기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베타는 또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헷갈리시다면 여기는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슬롭 텀이 없다라고 일단 보신다면 그냥 인터셉만 있는 것이죠. 근데 오버롤한 그랜드 민이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의 개인 평균 즉 subject specific한 민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i번째 사람의 평균 그랜드 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 새롭게 subject 효과를 얘기하는 랜덤 이펙트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랜덤 인터셉트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델을 우리는 랜덤 인터셉트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모델이 구성됐다면 여기에 고정 효과를 하나씩 더 추가한다고 해서 랜덤 인터셉트이라는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이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i번째 사람의 j번째 메저먼트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랜드 민이 있고요. subject specific 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residual이 있고요. 여기를 랜덤 이펙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이자 가정입니다. 잔차는 합은 0이고 노멀한 분포를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분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리고 subject specific한 mean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체 평균보다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을 것입니다. 반반이겠죠. 그래서 평균은 제로이고 노멀한 분포를 보일 것이며 그것도 나름의 분산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요 분산과 요 분산을 합치게 된다면 그것은 전체 분산과 같다. 라고 약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모델이 간단하게 풀리기 때문에요. 이렇게 본다면 요 텀이 지금 잘 안 보이신다면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가 고정효과라고 말을 했는데 그랜드 민이 있고요. 전체 인터셉이게 되겠죠. subject specific한 민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볼 때 그랜드 민이 있고요. 파란색 subject specific 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들은 subject specific 민으로부터도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게 바로 E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subject specific mean이라는 것이 앞에서는 브라운 다이아몬드인데 요만큼의 효과가 바로 이 U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인터셉 모델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고정 효과로 슬롭 텀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가보겠습니다. 랜덤 인터셉트 있고 랜덤 슬롭도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러한 모델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델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들은 슬롭 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x와 y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y를 x로 설명한다고 했을 때 하나의 어떤 추세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추세선이 슬롭이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사람들마다 자기의 슬롭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거를 반영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즉 전체 추세선도 있고 사람들마다의 추세선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겠죠. 그걸 정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랜덤 이펙트 가운데에서
이 U에 해당되는 것과 잔차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코어베리언스 스트럭처는 기본적으로 제로라고 약속할 수가 있겠고, 요 랜덤 이펙트 E를 제외한 랜덤 이펙트에는 랜덤 인터셉트 있을 수도 있고 랜덤 슬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도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E는 완전히 잔차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사람에서 여러 번 측정한다면 그게 이제 공분산 행렬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가 좀 어렵다면 일단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걸 R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펑션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것들 두 가지 정도 알려드릴 텐데요. Non-Linear Mixed Effect 모델이라는 약자입니다. 패키지 NLME에서 LME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모양은 여기 보시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지정해주고 앞부분은 fixed. 여기에 이렇게만 돼 있지만 fixed equal이라고 써줘도 됩니다. 그게 눈에 보기 쉽겠죠. 통상 여기 랜덤도 안 써도 되긴 하지만 순서는 지켜야 됩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랜덤의 경우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랜덤은 얼마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앞에는 안 써도 좋지만 요게 이제 tilde 표시는 여기가 포뮬라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여기 막대기가 보이죠? 여기서 클론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특별히 이 데이터 안에 있는 어떤 변수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subject specific하다라고 말했는데 또는 그 전에 블락을 말했는데 그 블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는 subject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본다면 이때가 한번 다뤄볼 것입니다. 오소전트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머리 중심에서부터 턱까지의 길이가 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다를 것입니다. 같을 수도 있겠지만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사람에서 여러 번 측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믹스드 이펙트 모델을 풀 수가 있는데 LME 펑션으로 쓴다고 한다면 데이터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자 종속 변수, 설명 변수 그 다음에 랜덤은 썼는데 좀 복잡하게 보이죠? 여기 리스트는 이렇게 썼는데 이건 이렇게 써도 되고 아래처럼 써도 됩니다. 아래처럼 써도 되는데 일단 눈에 보기시기에 편한 걸 먼저 보겠습니다. 랜덤은 tilde하고 1 플러스 A 썼는데 자, 이 경우에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만약에 랜덤 인터셉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없습니다. 랜덤 인터셉과 랜덤 슬롭이 같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같이 써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반복해서 우리가 측정을 했었던 기본 단위가 subject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subject의 기본 subject당 이렇게 데이터가 얻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분산 행렬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서 측정된 것들이 완전 독립이냐 또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다른 식으로 봐줘야 되느냐 시간에 따른 어떤 코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공분산 행렬에 대한 특성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잘 모르면 디폴트를 쓰면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거랑 같은 것이라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와닿지 않아도 그런 것도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R 스크립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LME4라는 패키지에서 온 LMER이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아까랑 비슷한데 요 식에서는 랜덤 이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랜덤 이퀄 tilde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걸 괄호로 묶어버렸습니다. 훨씬 보기가 편하고 직관적이죠. 더 쉽게 쓰실 수 있고 빠르고 좋은데 물론 이것이 이제 앞에 것보다 나중에 나왔지만 앞에 것들이 보다 다양한 그런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표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직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른 비디오 클립에서 사전 영상 R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실제로 같은 사람에게서 여러 번 에어 샘플링을 하고 그 안에서 물질을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할 텐데 4개의 그룹이 있고 그 중에서 한 그룹에서 subject specific mean을 그냥 구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모델로 구해보고 믹스 이펙트를 이용해서 그걸 서로 비교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믹스 이펙트 모델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전 영상 강의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R 실습을 위한 비디오 클립은 다른 영상에서 보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